안녕하세요. 10월 14일 월요일, 드디어 또 월요일이 쭉 왔으니까 진행하셔야죠. 행정법, 우리 같이 일주일을 또 달려봅시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행정법의 탄탄함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정인영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국회직 9급. 요번 주까지는 국회직 9급 문제 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또 여러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국회직 9급에,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행정입법 좀 간단히 볼게요. 기본적으로 행정입법 목차가 원래는 그래요. 행정입법이란 이렇게 나왔을 때, 행정부가 하는 입법 활동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형식적으로는 의미의 행정에 해당되지만,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의 활동입니다. 자, 이거 왜 하냐? 행정부가 왜 입법하냐? 이거 반드시 이런 말이 붙어야죠. 전문 입법 보충의 필요성. 자, 전문 입법의 보충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입법부가 결국 전문 입법을 만들 수 없는 한계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입법부 한계. 자, 입법은 엄청 많이 필요하고 입법의 홍수시대. 홍수시대고 내 입법부의 한계가 닥쳤으니까 전문가의 입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크게 목차를 따르면 첫 번째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그렇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법규명령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명령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죠. 자, 과거 행정규칙은 원래 있었어요. 시민혁명 이후에 국가기관 내부의 행정사무, 국가 내부 행정사무를 통일적 집행을 위한 기준, 요게 행정규칙이죠.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서만 쓰지 국민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시, 예규, 지시, 일일명령, 훈령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훈령이야 단체에게 내려가는 거고, 공무원 내부 단체. 고시는 널리 알릴 때 쓰는 거고, 예규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매뉴얼 같은 거. 질문사항에 대한 대답, 항상 똑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일일명령, 그날 당직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쓰는 명령. 내부에서 주로 요걸 많이 배워요. 이거 말고 없진 않아요. 규정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통칭해서 고시 등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 형식에 어떠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의 재량이 크다. 자, 내부에서 쓰니까 내용이나 형식의 재량이 큽니다. 내부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법규명령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시행령, 시행규칙. 얘는 헌법에 근거 없지만 여기는 헌법에 75조, 헌법에 95조 이렇게 되어 있죠. 75조, 95조인데 다만 75조, 95조 이거요. 자, 이걸 예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밖에 있는 게 아니라 위임을 통해서 만들 수가 많죠. 하지만 이건 대통령이 만들었을 때 쓰는 거고, 여기는 국무총리하고 각부 장관이 만들었을 때 쓰는 단어고, 그렇다 해서 둘이 내부적으로 위아래 관계 있지만 똑같이 시행규칙을 쓰기 때문에 서로 시행규칙에는 위아래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여기에 종류에는 또 만드는 사람에 따라 분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위임명령, 위임이 없이, 자, 요거에 대한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마디로 전문적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그래서 집행명령, 또는 이거는 위임이 없이 만들기 때문에 직권명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위임명령은 입법부가 위임 잘하고 위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입법부 위임, 이거 예측 가능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할 때? 자, 요거 전문입법이 필요할 때만 위임하셔야지, 전문입법도 필요 없는데 막 위임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입법부는 전문입법이 필요할 때, 전문적 입법 보충이 필요할 때만 해야지, 당연히 법률로만도 충분히 입법 집행이 가능하다면 위임을 하면 안 돼요. 또 예측 가능하게 하니까 당의 규정 하나만? 노노노노. 규정만이 아니라, 자, 전호조문을 또는 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말 하죠. 예, 그래서 명확성을 갖추면 된다. 또 그러면 위임받았으니까 행정부는 이렇게 나와야죠. 입법을 잘해야죠. 이번엔 여기는 위임을 잘할 것이고 입법을 잘해요. 이럴 때도 범위 내에서 명확성 원칙을 갖춰야죠. 그럴 때 당의 법률 조항 자체만이 아니라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반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가 판례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집행명령은 위임이 없어도 되고,
따라서 행정부만 잘하면 되죠. 행정부. 입법부 이미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입법부는 등장할 일이 없어요. 행정부는 명확하게 입법을 해야죠. 이럴 때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범위라는 얘기 없죠. 요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법은 자, 일단은 명확하게 만들어야죠. 준수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직권명령, 집행명령 명확하게 만드는데 새로운 내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위 범위 내에서 새로운 권리의무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법부 이미 필요 없다. 행정부는 입법할 때 명확성 원칙만 준수하시면 된다. 대신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자, 여러분 뭘 하든 행정명령을 만들든 법규명령을 만들든 법률 우위 원칙은 준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제 돌연변이 배우는 거죠.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을 띄었으나 명령의 형식을 띄었으나 실질이 행정규칙일 때가 있고요. 다만 또 행정규칙의 형식을 띄었으나 실질이 법규명령일 때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상위법 위임을 통해서 그다음에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이런 말 나오죠. 법령과 결합하여 결합하면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법규성이 있다. 하지만 얘는 실질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나눠야죠. 시행령 별표하고 시행규칙 별표하고. 그러니까 시행규칙의 형식을 띄었으나 내용이 별표고요. 시행령의 형식을 띄었으나 내용이 별표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법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고, 자, 얘는 법규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그러면서 법규성을 가지니까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아야죠. 조화롭게 만들어야죠. 만약에 상위법하고 충돌하면 하위법이 사라져야 되는데도 뭐라고 얘기한다? 자, 시행령 별표 과징금에 한해서는 기준에 관해서는 이거는 최고 한도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충돌을 피하고 있어요. 참 판례에 이렇게 피하고 있다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입법의 통제는 법규성이 있는 것만 통제합니다. 이거 중에 요거까지만 법규성이 없는 건 통제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이 많죠. 자, 일단은 옳지 않은 거 행정입법 1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은 예시적인 거다 맞지요. 두 번째,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정한 경우라면 하자는 취소 사유인데 아주 원칙적이죠. 입법은요,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아예 유효다 아니면 무효다 이런 말을 했죠. 하자가 의미가 없다, 하자가 따질 수 없다 그러면 유효로 가고, 무효다 라는 말 하지 취소란 개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에 있어만 취소란 말을 쓰니까요. 자, 그래서 입법은 아직 개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자가 너무 경미해서 무효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3번, 법률의 위임의 근거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없다가 있으면 그때부터, 있다가 없어도 그때부터 꼭 기억하셔야죠. 그때부터. 4번,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의 형식, 제재, 처분 기준 이게 별표죠. 별표. 그래서 시행령 별표, 대통령령의 형식으로서. 근데 자, 제재,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이죠. 시행령 별표. 이거 법규성이 있다니까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 맞지요. 자, 5번,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헌 내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보세요. 시행령 하여튼간 무효다. 알겠죠? 또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법은 무효인데 그 법이 무효되기 전에 나온 행정에는 취소 사유, 법이 무효되고 나서 이후에 집행하는 행정처분은 또 무효 사유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은 무효지만 그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아니다. 나중에 위헌 이후에 처분이 나오면 그건 무효 사유예요. 요건 조심하세요. 법과 행정에는 좀 달리 처한다. 5번이 반복적으로 붙어갖고 죄송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이었습니다. 내일도 계속 오실 거죠?